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남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만평. 오늘은 이태원 참사는 결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다. 이태원 참사를 기획하고 실행한 배후에는 북한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인가? 사망 원인과 마약 관련 소문의 진실, 이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그냥 단순 사고로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점들이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서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북한 정보기관 출신 김국성 씨 역시 이태원 사건의 배후에는 북한에서 직파한 간첩 또는 여기에 잠복한 간첩들의 소행으로 볼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전광훈 목사의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공작이라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경찰들 역시 좌파에 장악되어 있기에 고의로 대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북한은 지금까지 남한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늘 공작하면서 남한을 적과 통일하려는 야욕을 잊지 않았기에 남한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북한과 연관지어 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북한의 김여정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남한 국민들은 윤석열 저 천치 바보들이 들어앉아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다 라면서 남측 여론을 자극해서 사실상 정권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을 부추기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문재인이 앉아 해 처먹을 때에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관역은 아니었다라면서 미국과 남조선 졸개들이 우리에 대한 제재 압박에 필사적으로 매달릴수록 우리의 적개심과 분노는 더욱더 커질 것이며 그것은 그대로 저들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가 될 것이다 라고 거의 사이코패스 같은 헛소리를 짓거려댔습니다. 이러한 김여정의 정신상태로 보아서 대남 간첩을 통해서 이태원 사건을 지시했을 가능성은 충분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사망자 중에는 분명 50대의 민노총 금속노조 고 이정환 조합원과 또 한 명의 김모 민노총 회원 그리고 43세의 광주 출신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수상한 점은 민주노총의 발표는 두 분 모두 20대이고 친구들과 함께 이태원으로 가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태의 책임자 처벌 및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왜 50대 민주노총 회원을 구태여 20대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그 복잡한 골목에 무슨 이유로 그날 50대 민주노총 회원이 가야만 했을까? 혹시 상부의 어떤 지령을 받고 그곳에 간 것은 아닐까? 사망자 중에는 건물 내에서 죽은 사람도 있었고 사고 현장 골목 인근 심지어 100m 이상 떨어진 곳과 이태원 지하철역에도 사망자가 있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현장 구조에 참여했던 의사는 여러 사망자들에게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라는 증언, 누군가 준 캔디를 먹고 구토와 통증을 느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라는 증언, 환자의 피부색이 푸르게 변해 있었다라는 증언 등 수상한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라는 그러한 무성한 소문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여야가 진통 끝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정조사 기한은 45일로 결정됐으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경찰의 셀프 수사 논란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은 어쩌면 윤석열 정부로서는 이태원 참사 사건의 전모와 근본적인 원인 규명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이틀 전
10월 27일자 국민일보에는 이거 사탕 아니야? 이태원 할로윈 앞두고 마약주의보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는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마약주의보가 내려졌다고 보도하는 것입니다. 사탕 모양으로 가공된 마약류나 대마를 이용한 젤리나 쿠키, 음료에 몰래 약을 타는 일명 퐁당 마약 등이 인파가 몰리는 이태원 클럽 일대에 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참으로 의문스러운 일은 이태원 참사 발생 전 할로윈 데이를 홍보 대사처럼 바람잡이하던 방송들이 정작 사고가 터지자 남 탓, 정부 탓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점입니다. KBS는 참사 발생 불과 1시간 전 9시 뉴스를 통해서 이태원 현장을 직접 연결하면서까지 올해는 거리두기가 완전히 풀려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어서 공들인 분장과 의상의 취지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저도 할로윈을 상징하는 호박을 손등에 작게 그려봤습니다. 이태원 거의 모든 골목에 유령이나 괴물, 유명 캐릭터로 분장한 사람들이 가득하고 이태원 거리 전체가 거대한 축제장이 된 분위기입니다. 라면서 이태원 거리의 들뜬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보도 내용은 젊은 청소년들의 마음을 더욱 들뜨게 해서 이태원의 할로윈 거리 축제에 모두 함께 동참하자라는 선동성 방송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KBS는 사고가 터지자마자 곧바로 기다렸다라는 듯이 여러 건의 리포트를 통해서 경찰, 서울시, 소방당국, 행정안전부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 같은 보도 행태로 돌변하면서 특정 정파를 위한 정치몰이를 하는 것 같은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MBC 또한 이태원 사고 발생하기 하루 전인 28일 금요일 저녁 뉴스데스크에서 이태원 할로윈 데이를 홍보하는 듯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할로윈 데이 분위기를 띄운 것은 종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JTBC는 3년 만에 맞는 노마스크 할로윈, 이태원 거리 들썩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28일 금요일에 보도한 데 이어서 거리두기 해제 후 할로윈 이태원 10만 인파 예상이라는 보도를 29일 토요일에도 방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송 언론의 노마스크 할로윈 홍보는 예상보다도 훨씬 많은 경찰 수산 13만 명의 인파를 현장에 몰리게 했던 것입니다. 온 국민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이번 참사 관련 사고에 대해서 조용히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들이 장악한 MBC, KBS, JTBC 등에서 이번 참사를 이용해서 억지스러운 정치몰이를 통한 특정 정파 부역근성을 드러내는 듯한 방송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고도 근원적인 사고의 원인 규명이 없으면 이 같은 사고는 언제라도 또다시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위험성을 현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전국 4개 검찰청에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국가정보원과 관세청, 식품의약품, 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공동수사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것이라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과거 북한 김정일은 마약으로 자본주의를 평정하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마약을 생산하는 것은 외화 획득이 최우선 목적이긴 하지만 그 부수 효과로 미국, 일본 같은 자본주의 국가의 국민들을 마약으로 마비시켜서 내부로부터 무너뜨리겠다라는 의도인 것입니다. 북한산 마약 생산과 유통을 주도하는 곳은 노동당 39호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배후에 북한 공작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앞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번 이태원 참사에 민주노총 소속 고 이종환 조합원과 또 한 분의 민주노총 회원이 사망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수상한 점은 민주노총의 발표는 두 분 모두 20대이고 친구들과 함께 이태원으로 가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대개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 당일 무슨 이유에서인지 민주노총 차량이 이태원 사고 현장 부근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 사건과 민주노총과는 사전에 계획된 어떤 음모와 범죄적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태원 참사 관련 마약 수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KBS, MBC, JTBC 등 언론에서 이태원 할로윈 축제를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선동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도록 특집 편성까지 해가면서 바람잡이를 한 그 이유는 무엇이며, 만약 그러한 선동의 배후 세력이 있었다면 그 검은 집단은 누구이며 저들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의 사건 당일 의심스러운 여러가지 행적들은 어떻게 규명되고 있는가? 이태원 사고를 사전에 기획하고 실행한 어떤 특정 배후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등 그 외에도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재명은 검찰의 수사로 거의 빈사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이재명은 경기지사 시절 여러가지 명목으로 북한의 물자 및 현금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인연으로 북한은 이재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하든 끌어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빌미로 한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촛불 시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재의 상황, 무조건 윤석열 정부를 비방하고 정책을 가로막는 이재명의 패거리들을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론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국민 모두가 좌파 척결, 구국운동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신청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제 후속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